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그 7번째 시간 회귀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은 양이 좀 방대하고 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요. 좀 몇 개 시간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회귀 분석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귀 분석은 다른 분석 기법과 다르게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건들이 많아서 이 조건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정규성과 등분산성, 그 다음에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요 얘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다른 조건들, 자기상관이라든가 이상값이라든가 다중공유성, 그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에 한정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나왔는데, 회귀 분석의 정규성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모수 통계다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모수 통계라고 하는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조건이 뭐냐? 바로 정규성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t-테스트인데요. 강의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설명하기 가장 좋은 분석이 바로 t-테스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t-테스트라는 분석은 두 개의 모집단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었다. 남자들의 스트레스가 있고 여자들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연속형 변수로 측정됐다라고 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설 H0는 뭐냐? 남자라는 모집단의 모수인 뮤1과 여자의 모집단의 모수인 뮤2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 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수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집단의 모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표본의 데이터가 있죠. 표본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표본의 데이터가 첫 번째 요 표본의 데이터가 뭐여야 되냐?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의 표본의 데이터가 뭐냐?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t-테스트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왜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정규 분포의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t-테스트는 남자라고 하는 이 집단의 무엇을 구하느냐? 평균을 구해요. 여자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즉 남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여자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수 검정을 하죠. t-테스트의 검정 통계량 t는 x1바 마이너스 x2바, 그 다음에 sp,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t-테스트의 t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 뭘 구하냐면 두 집단의 표본의 평균들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집단에서 뽑은 요 표본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라이트 스큐되어 있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역시 평균을 구하는데, 요 집단의 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나오게 돼요. 실제 이 표본의 평균보다 어떻게 되냐? 과대 추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의 정규성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데, 회귀 분석의 정규성 조건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속 변수의 정규성이에요. 종속 변수 자체가, 즉 데이터가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가 뭐냐? 정규 분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합이 정규 분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금 개념이 어렵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합이 정규 분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변수가 두 개다라고 해서 이걸 이별량이라고 합니다. 이별량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이런 것은 뭐냐? 독립 변수가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일별량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규 분포는 바로 이 일별량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 자체가 정규 분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별량 정규 분포는 이제 당연히 깔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이별량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 변수가 하나이면 단순의 기분석이죠.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뭡니까? 다중의 기분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 나오겠죠? 얘가 정규 분포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별량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별량 정규 분포. 문제는 뭐냐? 이 다별량 정규 분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별량 정규 분포. 그러면 이별량 정규 분포는 역시 이별량 정규 분포도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요 두 개를 합쳐서 다별량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완벽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마르디아 테스트라고 합니다. 다별량 첨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의 정규성을 볼 때 외도하고 첨도를 이용하잖아요. 외도 첨도를 이용하는데 다별량 정규 분포는 이별량 이상 되는 경우에는 외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고 뭐가 되냐면 이 첨도를 이용해서 정규성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별량 정규에서 마르디아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이제 요거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만든 매크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에 이지플로우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만든 매크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다별량 정규성, 멀티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가 만든 SPSS 매크로가 있어요. SPSS 매크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프로세서 매크로 설치하는 것처럼 SPS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다별량 정규성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속 변수의 정규성도 있다. 이게 회귀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종속 변수의 정규성.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이별량 정규 분포. 단순회귀 분석일 때는, 다중회귀 분석일 때는 다별량 정규 분포 이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잔차의 정규성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잔차의 정규성. 그래서 회귀 분석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은 이 이별량 정규 분포, 다별량 정규 분포는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하나 있는 것이 다별량 첨도를 이용한 마르디아 테스트라는 방법인데 정확하지 않다. 대신 이거 대신에 뭐냐면 잔차의 정규성으로 대체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를 살펴보면 일단 이별량 정규 분포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별량 정규 분포로 설명드리려면 너무 어려워서 독립 변수가 하나 있는 형태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있다. 100명에 대해서 스트레스 점수와 삶의 질 점수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러한 플러팅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을 찾아주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형식이다라고 하고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형태를 쓰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x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있고 삶의 질이라는 종속 변수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만약에 1점인 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트레스가 2점인 사람도 있을 텐데 자 1점인 사람만 생각해주면 지금 데이터가 100명이니까 n수가 적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한 1000명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요? 여기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찍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찍힐 거냐라는 걸 살펴보면 2점인 사람들만 살펴보면 2점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죠? 그 다음에 3점인 사람 있으면 3점인 사람의 삶의 질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얘를 90도 회전합니다.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y 값들 지금 요 y 값 보는 거예요. x는 2로 동일했는데 요 y 값들에 대한 분포를 생각할 거예요. y 값들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있는 요 y 값들이 뭐가 나오냐? 정규 분포이어야 돼요. 정규 분포여야 돼요. 즉 우리가 보통 그래서 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요 선이 뭐냐? 평균이에요. 여기가 요 데이터들의 평균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스트레스가 3점인 사람들의 삶의 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데이터들도 역시 그려주면 또 어떻게 되냐? 얘도 정규 분포가 따를 거란 얘기예요. 옆으로 다시 이제 회전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냐? 역시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량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별량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x, y의 결합이에요. 즉 x가 2점인 데이터들의 모든 y 값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다. x가 3점인 y 값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x가 4점인 y 값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x가 5점인 y 값들의 분포, 1점인 y 값들의 분포. 물론 중간에 1.2, 1.3 이런 데이터들도 있겠죠. 얘네들이 전부 뭐 해야 된다? 정규 분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도 정규 분포, 여기도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이걸 뭐라고 하냐? 이별량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회귀 분석의 정규성 얘기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선만 보고 플라틱만 보고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어떤 학자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만 모아 놓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예측값하고 데이터를 따지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0이 될 거고. 그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요 값에서 데이터에서 예측값을 뺍니다.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플러스 얼마가 나오겠죠. 이게 잔차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x가 1점인 사람들의 y값들의 분포를 보면 뭐냐? 정규 분포여야 돼요. 여기가 얼마예요? 0이고 잔차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 될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 0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를 y값으로 뒀는데 지금은 y값이 아니라 뭘로 뒀냐? 잔차라는 값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정규 분포가 돼요. 그러면 이 잔차들만 다 모아놓으면 즉 여기에서 예측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예측값하고 요 실제값의 차이가 나오죠. 잔차가 나옵니다. 그럼 요 잔차들의 데이터가 뭐가 되느냐?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양 자체는 얘네들하고 모양이 일치할 겁니다. 이게 잔차의 정규 분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잔차가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요 x가 2인 y 값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x가 3인 y 값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별량 정규 분포를 우리가 밝혀주는 게 목적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잔차가 정규 분포다라는 걸 밝혀주면 이별량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3별량, 4별량, 다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차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는 잔차 검정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합인 이별량 정규분포를 보고 싶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잔차가 정규분포가 아니면 회귀분수가 할 수 없나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걸 살펴보냐면 스트레스하고 우울을 봤어요. 우울을 봤어요. 근데 우울이 점수로 돼 있어요. 이런 점수로 됐다고 하죠. 그러면 우울의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느냐? 우울의 데이터는 절대로 정규 분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0점에서 10점까지 나오는 점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울이 정규 분포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 평균이겠네요. 예를 들어 5점.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사람들이 이만큼 낮은 사람들이 절반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울 점수는 분포를 보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라이트 스큐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무엇을 할 거냐? 스트레스와 우울 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X 스트레스가 1점, 2점, 3점, 4점, 5점 있다고 생각하죠.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5개만 생각을 해보던 얘기예요. 그러면 X 스트레스가 1점인 사람들의 우울의 분포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2점인 사람도 이렇게 3점인 사람도 이렇게 4점인 사람도 이렇게 5점인 사람도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이 여기 있는 사람도 정규분포고 여기도 정규분포고 여기도 정규분포고 정규분포가 될 거냐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다. 종속변수 자체가 이렇게 라이트 스큐 되어 있는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 요 값들도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 이쪽으로 값이 많이 있고 옆으로 가면 더 적어요. 그렇죠? 이쪽에는 값이 많이 있고요. 점점 적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느냐? 역시 이렇게 띠는 거예요. 이렇게. 즉 요것들이 정규분포고 띄는 것이 아니라 요 x1일 때 우울의 값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띄게 됩니다. 정규분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뭐라 했냐면 회귀분석에서 회귀분석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규분포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뭐래요?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에 해당되는 이 평균들을 선으로 이어준 것이 회귀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데이터들의 우리가 아는 평균 공식을 계산하면 평균이 여기가 됩니다. 실제보다 어떻게 하냐? 과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봤을 때 평균을 여기로 보는 게 타당한데 우리가 아는 평균 공식, 산술평균 데이터들을 전부 더해서 n으로 나눠지는 이 평균의 공식은 따져보면 여기가 나와요. 즉 실제보다 어떻게 하냐? 과대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회귀식을 그려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예측값 원래대로 요 분포의 평균을 구하면 여기가 나올 거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귀식을 구해주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 좀 크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잔차가 정규분포가 아니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회귀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하냐? 과대 추정, 과대 예측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대 추정한 결과에서 분석한 회귀 분석 결과도 어떨까요?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잔차가 정규분포가 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왜 잔차가 중요한가? 예, 말씀드렸죠. 잔차의 정규성 부분만 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차는 정규성 말고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등분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데이터가 스트레스고 삶의 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니까요. 그냥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을 이어준 것이 뭐예요? 이러한 회기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회기식의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뭐냐? 정규분포, 정규분포,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기가 뭐 하니까 이쪽에다가 90도 회전시켜 놓으면 정규분포가 나오고, 여기도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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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분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만 딱 상대해 주면 뭡니까? 여기는 데이터가 없다고 치고 데이터가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마치 뭐처럼 되냐면 t-테스트처럼 돼요. 두 집단이니까. 그러면 남자라는 집단이 있고 여자라는 집단이, 남자의 삶의 질이 있고 여자의 삶의 질이 있는데 남자의 삶의 질 데이터가 정규분포이고 여자의 삶의 질 데이터가 정규분포여야죠. 그런데 또 더군다나 뭐 해야 돼요? 요 두 개의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돼요. 등분산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t-테스트에서 조건이 정규분포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지만 정규분포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 등분산성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등분산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종속 변수가 삶의 질이고 독립 변수가 성별이 아닌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1점인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정규분포이고 스트레스가 2점인 사람들의 데이터가 정규분포, 3점인 사람들의 정규분포가 있어요. 즉 요게 각각의 1점인 사람들의 2점, 3점, 4점, 5점, 6점인 사람들의 정규분포 데이터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등분산입니다. 이러면 회귀분석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회귀분석.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가 점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의 분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편차가 이렇게 커진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기는 정규분포죠. 얘만 따져보면 얘도 정규분포죠. 그런데 편차가 어떻게 더 크죠? 이렇게 나오죠. 또 얘도 또 여기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좀 더 이렇게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면 등분산이 아니죠. 이분산이잖아요. 그럼 회귀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이 분포가 더 벌어지게 되면 등분산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잔차가 등분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차가 등분산이 아니면 뭐라고 하냐? 이분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책에서는 요거를 C 대신에 K로 씁니다. 영어 단어가 그냥 달라요. 이분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분산일 때는 회귀분석 하느냐? 못하죠. 왜? t-테스트 할 때도 등분산이면 등분산 t-테스트 합니다. 근데 이분산이면 못했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t-테스트에서 이분산이면 이분산 t-테스트인 웰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귀분석에는 어떻게 하냐? 회귀분석에서 등분산이면 잔차가 등분산이면 회귀분석하면 돼요. 그러나 잔차가 등분산이 아니면 이분산이면 회귀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이분산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웨이트드 리그레션. 가중회귀 분석이다라는 걸 썼어요. 가중회귀 분석. 요거 하나만 썼는데 요즘은 요거의 방법에 대안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분산 회귀 분석. 근데 이분산을 조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요게 H는 여기 이분산성 요거 다르고 C는 컨시스턴치라고 하는 거죠. 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요 방법을 추천합니다.
3번, 4번을 추천하는데 그다음에 특히 이 방법이 좀 더 검정력도 좋고 그다음에 활용성도 쉬워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걸 추천하고 있어요. 데이빗슨 맥키논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HC3 보정한 이분산 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어제 요거는 제가 매크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이분산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소스 코드를 SPSS의 명령어를 프로세서 매크로를 만든 헤이즈 교수님이 코드를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SPSS에다가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제 메뉴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그래서 HC 리그레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잔차가 등분산이 아니다. 선형 회귀 분석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HC 리그레션, 이분산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 적합도라고 하는데 회귀 분석에서 이 모형 적합도를 굿니스 핏 테스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라는 용어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구조 방정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조 방정식에서 모형 적합도를 할 때 뭐 GFI니 CFI니 여기서 GFI는 굿니스 핏 인덱스입니다. 이런 걸 쓰는데 그거 말고 모형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형 적합도 검정은 회귀 분석에서의 모형 적합도 검정은 무엇을 하느냐? 잔차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잔차가 정규 분포이어야 되고 잔차가 등분산이어야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잔차 검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잔차 검정 조금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 잔차 검정이라고 하는 결국 뭐냐면 종속 변수의 정규 분포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결합이 정규 분포이고 등분산이고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이어야만 우리가 구한 회귀 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한 회귀 분석 결과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잔차 검정입니다. 참고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잔차 검정이 있습니다. 여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잔차 검정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호스모르 MEC5의 굿니스 핏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 검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잔차 검정도 역시 제가 만든 매크로에 있습니다. 역시 어디? 저희 홈페이지에 이지플로 스태티스에 가면 잔차 검정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있어요. 잔차 검정 매크로가 있습니다. 이 잔차 검정 매크로에서 레지듀얼 테스트 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요 매크로를 보시고 여기서 실행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까지 이 정규성, 등분산성, 그 다음에 잔차 검정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이상 하면 조금 더 어렵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회귀 분석의 가정 중 종속 변수의 정규성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정규성, 잔차의 정규성과 잔차의 등분산성. 그리고 이것은 우리 데이터가 회귀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지, 타당한지를 이야기하는 지표가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회귀 분석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정규성과 등분산성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채팅창에 남겨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좋았던 분은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항상 보면 이제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통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질문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생각나는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정리했다가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귀 분석의 두 번째 Q&A에서 가정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는 것은 뭐 자기상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상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중공선성 등의 이런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